필립의 사연방을 사랑해주시는 구독자 여러분, 모두 안녕하세요. 오늘도 변함없이 재밌는 사연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웃게 해드리겠다고 약속드립니다. 그럼 제 앞에 있는 사연을 꺼내보겠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40대가 된 저는 올해로 결혼 21년 차입니다. 20살, 그 어린 나이에 멋모르고 남편을 만나 결혼을 했는데요. 저는 지난 20년간 시집살이를 했답니다. 벌써부터 막막한 이야기가 예상되시죠? 그런데 저의 시집살이는 생각 이상으로 끔찍했답니다. 되돌아보면 어떻게 그 모진 고생을 버텼는지 신기하다니까요. 그럼 시댁 이야기와 큰 사건을 곁들인 저의 사연을 적어보겠습니다. 저는 7살에 부모님에게 버려져 보육원에서 성장했어요. 언젠가 다시 찾아올 거라 믿었는데 부모님은 가난을 벗어나지 못했는지 단 한 번도 보러 오지 않았고 연락조차 닿지 않았답니다. 원망과 미움이 가득 찬 채로 성인이 되었고 세상에서 처음으로 저를 사랑해주는 남자와 만나게 되었어요. 그이와 저는 놀이공원에서 일하다가 만났습니다. 저보다 4살이 많은 오빠였는데 때론 친구 같기도 하고 때론 처음 받아본 관심과 애정에 무척 고마웠고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남자가 제 인생의 처음이자 마지막 사랑이고 유일한 가족이 되리라 굳게 믿었습니다. 그와 1년간 연애하고 났더니 결혼이라는 게 너무 하고 싶었어요. 그이도 저와 같은 마음이어서 저희는 직진하기로 결심했답니다. 21살의 어린 나이에 결혼을 하기로 한 거죠. 처음 시댁에 찾아가서 인사를 드렸을 때는 그냥 교제하고 있다는 걸 알리는 줄 아셨어요. 어린 저와 예비 남편이 결혼하리라고는 상상도 못하셨죠. 인사를 드리고 식사를 한 뒤 예비 남편이 결혼하겠다고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아버지, 저 결혼하려고요. 혜민이랑 미래를 함께 할 겁니다. 뭐? 결혼? 얘 민서가 네 나이가 몇인데 벌써 결혼을 하겠다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저희는 벌써 마음의 결정을 내렸어요. 부모님 도움 없이 결혼할 계획이니까 부담 가지실 필요 없습니다. 그이가 놀이공원 근처에 작은 원룸에서 신혼을 시작하겠다고 말했고 결혼식은 생략하겠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시부모님은 크게 놀라며 말리셨습니다. 니들 멋대로 결정하는 게 어딨어. 그리고 니들 둘 다 아직 알바하면서 무슨 결혼을 하겠다는 거야. 결혼이 무슨 애들 장난인 줄 아니? 엄마, 우린 충분히 고심하고 결정한 거야. 또 알바이긴 하지만 내년에는 둘 다 정규직이 되면 지금보다 잘 벌 거라고. 꼴랑 놀이공원에서 일하는 게 뭐가 그리 잘났다고 큰 소리를 내는 거야. 정 그렇게 결혼하고 싶으면 니 둘이 살 생각 따위 접고 이 집에 들어와 살아라. 혜민이는 일 그만두고 조신하게 살림하고 민석이는 네 아버지가 소개해주는 회사에 들어가도록 해. 시부모님은 한 발 물러나 결혼을 허락하겠다고 하셨지만 저와 그이가 둘이 사는 걸 원치 않으셨고 하고 있던 놀이공원 알바를 그만두라고 하셨습니다. 저와 예비 남편은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듣고 잠시 고민을 하다가 나중에 따로 둘이 대화를 나누어 봤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시부모님과 같이 살아야 돈도 빨리 모을 것 같았고 나가는 돈을 막을 수 있을 것 같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와 그이가 알바를 그만두고 원하지 않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게 마음에 걸렸죠. 특히 저는 시댁에서 살림만 하며 지내라는 게 너무 싫어서 따로 직장을 얻어 다니는 게 좋겠다고 시부모님을 설득하기로 했답니다. 다행히 시부모님은 나가서 돈을 벌겠다는데 굳이 말릴 필요가 있겠느냐며 허락을 하셨고 시댁에 들어와 살아야만 결혼을 허락해 주시겠다는 말씀을 하셨답니다. 저와 남편은 결국 놀이공원 일을 그만두고 혼인신고만 하고 시댁에 들어가 신혼을 시작했어요. 그이는 시아버지가 친척분의 백으로 중견기업에 들어가 생산관리직을 하게 되었고 저는 놀이공원에서 일했던 것과 연관성이 있는 이벤트 회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결혼 후 달라진 삶을 살기 시작했는데 예상보다 훨씬 더 힘들었어요. 저는 직장 생활을 하는데도 시댁의 살림을 도맡아 해야 했답니다. 시어머니가 늘 하시는 말씀이 공짜로 먹여주고 재워주고 있으니 그에 합당한 대가를 치르라는 말씀이었어요. 남편은 회사에 다녀오면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발에 물집이 잡힐 정도로
힘든 하루를 보내고 시집에 와서 저녁에 세탁기를 돌리고 청소와 밥을 지었답니다. 점심을 제외하고는 모두 제가 준비했어요. 한편 저보다 5살이 어린 시누이가 있었는데 사춘기 중학생인데 반항심과 짜증이 심했는데 그 모든 것을 저에게 쏟아냈답니다. 언니, 제 교복 아직 덜 말랐잖아요. 빨래를 제때 하셔야지. 이게 뭐예요? 저 지금 학교 가야 하는데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아가씨, 오늘 개교 기념일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어머님이 어제 교복 빨래하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교복이 2벌이라 괜찮을 거라고 판단했어요. 개교 기념일 아니거든요? 그런 건 나한테 직접 확인해봐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알았어요. 미안해요, 아가씨. 그래도 다른 교복 있으니까 그거 입고 가시면 되겠네요. 아씨, 그건 줄이지 않은 교복이라 예쁘지 않다고요. 오늘 남자친구 만나기로 했는데 왕 짜증나네? 다음부터 내 허락 없이 내 물건 함부로 만지지 마세요. 네, 알았어요. 얼른 식사하시고 학교 가세요. 사춘기 시누이와 말다툼을 해봐야 저만 손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승질머리 더러운 걸 계속 참아주었답니다. 어차피 몇 년 안에 남편과 분가할 테니 괜한 분란을 일으키고 싶지 않기도 했고요. 매일 고단한 날들을 보내며 꾸역꾸역 참으며 견디다 보니 세월은 3년이 흘렀습니다. 그이에게 분가 이야기를 했더니 남편도 어느 정도 돈이 모였다며 작은 빌라에 월세로 들어가기로 정했어요. 시부모님께 말씀을 드리기 전이라 조금 뜸을 들이고 말씀드릴 기회를 엿보고 있었는데 상상도 못했던 큰일이 다가왔습니다. 기계 설비 일을 하시던 시아버지가 공장에서 큰 기계를 고치다가 결함 때문에 몸이 기계 안으로 빨려 들어가며 돌아가시는 사고가 벌어지고 말았어요. 갑자기 찾아온 불행에 저희 식구들은 시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힘든 시기를 보내야 했답니다. 저희 부부보다 시어머니와 어린 시누이가 충격과 상처가 커서 곁에 아무도 없으면 큰일이 날 것만 같았어요. 그래서 전 이 2사람을 위해 분가할 생각을 접어버리고 다니던 직장까지 그만두면서 시집살이에 올인하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제정신이 아니어서 거의 집에만 누워 계셨기 때문에 어린 시누이를 뒷바라지해야 했죠. 저는 올케 이상으로 시누이가 아무 걱정 없이 공부만 할 수 있도록 노력했답니다. 남편은 이런 저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나중에 꼭 은혜를 갚아주겠다고 입버릇처럼 말했어요. 시어머니도 시간이 조금 지나자 마음을 추스렀는데 제가 일까지 그만두고 시댁 식구들에게 큰 힘이 되어준 은인이라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시집에서 살림만 맡아 하게 된 저는 몇 년의 세월을 보내게 되었어요. 저는 주부 구단이 되어 집안에서 못하는 게 없을 정도였고 시어머니와 깍쟁이 시누이의 뒷바라지를 계속했죠. 남편과 여러 차례 분가를 계획하다가 무산이 되었는데 시누이가 대학 갈 때까지만 지내기로 했답니다. 시어머니는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모임이다 여행이다 밖으로 나돌아 다니셔서 집에서는 잠만 주무셨답니다. 그래서 고3 시누이의 개 진상을 모두 참아가며 수험생 엄마 노릇을 힘들게 했네요. 언니, 나 배고파요. 단백질 섭취가 급하니까 소고기 좀 구워줘요. 네, 아가씨. 그거 드시고 공부 좀 더 하시다가 주무실 거죠? 그럼 저는 야식만 챙겨주고 방에 들어갈게요. 언니, 이왕 도와주는 거 나 잘 때까지 옆에 있어줘요. 이 늦은 시간에 제가 혼자 눈 뜨고 있으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거실에서 앉아 계시다가 제가 부르면 달려오세요. 네? 아가씨, 저도 내일 출근해야 해요. 혼자 공부하시다가 알아서 주무세요. 시누이가 처음이자 마지막 수능을 준비하는데 도와주면 안 돼요? 언니, 이제 보니까 저를 한 식구로 생각하지 않으시나 봐요? 저는 언니가 큰일을 준비하면 옆에서 밤을 새워서 도울 텐데. 고3 시누이는 얼마나 까칠하던지 사춘기 때보다 훨씬 더 심한 진상을 부렸습니다. 그렇다고 똑같이 승질을 내가며 대했다가는 수능을 저 때문에 망쳤다고 원망을 받을 것 같아 눈 딱 감고 딸내미 대학 보낸다 생각하고 1달 넘게 밤을 새우며 시누이의 뒤치다꺼리를 책임졌어요. 이렇게 열심히 도와줬는데 불구하고 시누이는 수능을 제대로 죽을 써서 어느 대학에도 붙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재수를 하라고 했더니 그 짓을 또 하느니 혀깨 물고 말겠다며 공부를 포기하고 취업을 하겠다고 하더군요. 저는 이때다 싶어서 남편에게 분가 이야기를 했는데
글쎄 그동안 모아뒀던 돈을 주식 투자로 다 날려먹었다는 겁니다. 어이가 없고 황당했던 저는 장난치지 말고 통장을 가져오라고 했답니다. 그런데 확인해 보니 진짜 저 몰래 주식을 해서 큰 돈을 날려먹었더라고요. 결국 분가의 꿈은 산산이 부서져 버렸고 어쩔 수 없이 시집살이를 계속해야 했답니다. 그런데 시아버지의 부재로 집안의 가장은 자연스럽게 남편이 되었고 생활비와 시모녀 용돈과 집안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남편에게 의존하게 되어 돈을 모을래야 모을 수가 없었습니다. 특히 신우이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미용학원이다 뭐다 해서 학원비로 몇백만 원을 받아갔으면서 하나도 뚜렷하게 제대로 하는 법이 없었어요. 한두 달 다니고 질리면 그만두고 다른 학원을 다니겠다고 허구한 날 남편에게 손을 벌렸답니다. 보다 못한 제가 이를 제지하려고 나섰더니 신우이가 버럭 대들었어요. 아가씨, 이제 성인이니까 학원비는 이제 스스로 벌어보세요. 언제까지 오빠한테 의지하면서 살 거예요. 우리 빨리 돈 모아서 분가해야 하니까 오빠한테 돈 달라는 말 그만하세요. 아니, 언니가 번 돈도 아닌데 왜 난리세요? 내가 내 오빠한테 용돈 좀 받는데 왜 언니가 끼어드냐고요. 자기도 나랑 똑같이 돈 받아 쓰는 주제에. 뭐라고요, 아가씨? 난 오빠의 아내예요. 그리고 내가 이 집 살림을 다 하는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아가씨 수능 보기 전까지 개고생하며 뒷바라지한 거 잊으셨어요? 하! 겨우 그것 좀 했다고 생색내시는 거예요? 누가 들으면 시댁을 위해 엄청 헌신한 줄 알겠네. 그래봤자 살림 조금 한 게 전부면서. 시어머니가 놀러 나가셔서 집안에 어른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제대로 혼쭐을 내주기로 했답니다. 아가씨, 아니 김민희, 너 내가 많이 참았다. 누군 승질 부릴 줄 몰라서 가만히 참은 줄 알아? 내가 오냐오냐 받아주니까 만만한 모양인데 너 사람 잘못 봤어. 인생의 단맛, 쓴맛, 똥맛까지 다 보면서 보육원에서 자란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그만 까불어라. 뒤지게 맞기 싫으면. 우와, 새언니 성깔 장난 아니네. 그 더러운 성질머리로 그동안 어떻게 감추고 사셨을까? 그런데 새언니, 언니만 참고 산 거 아니거든요? 나도 언니한테 더 많이 성질 부릴 걸 줄이고 줄였거든요? 그만 좀 나대고 저리 비켜요. 우리 오빠랑 둘이 얘기하게. 신우이가 끝까지 대들고 싸가지 없게 대들길래 더는 참아주면 안 될 것 같아 그녀의 머리채를 잡아챘습니다. 야, 내가 경고했지 까불지 말라고. 이게 진짜 인생의 더러운 맛을 봐야 정신을 차리려나. 너 조용히 사과하고 네 방으로 꺼질래? 아니면 끝까지 대들고 나랑 한판 붙어볼래? 신우이는 제 힘에 눌려서 아무런 반항을 하지 못하고 고통의 비명만 질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사과를 할 때까지 머리채를 놓아주지 않을 작정이었어요. 그러자 남편이 말리면서 말했습니다. 여보, 이게 뭐하는 짓이야? 내 동생이 아직 철이 없어서 그러는 걸 좀 봐주면 안 돼? 그만하고 놔줘. 당신 말대로 용돈 끊어버리고 아무런 지원 해주지 않을 테니까 이쯤에서 그만두라고. 진짜지? 좋아. 앞으로 아가씨한테 10원 한 장 주면 끝일 줄 알아. 그래도 사과는 받아야겠어. 당신 동생 교육을 제대로 시킬 사람이 나밖에 없으니까 당신은 빠져. 그이는 저를 말리다가 안 될 것 같았는지 뒤로 빠져버렸고 고통의 신음을 뱉던 신우이가 결국 힘에서 밀려 패배를 인정하고 말았습니다. 언니, 내가 죄송해요. 잘못했다고요. 그럼 앞으로 아가씨 인생은 알아서 사세요. 또 오빠한테 손 벌렸다간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나한테 예의 없이 굴면 이것보다 더 심한 굴욕을 당할 줄 아세요. 아셨어요? 알았어요. 알았으니까 이것 좀 놔줘요. 머리털 다 빠지겠다고요. 저는 사과와 약속을 받아내자 신우의 머리채를 놓아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까불면 진짜 가만두지 않겠다고 경고했답니다. 그렇게 안정을 찾아가나 했는데 남편이 저 몰래 신우이를 챙겨주고 있더라고요. 제가 잔소리를 해도 그때뿐이고 뒤에서 신우이에게 지원해주고 있었답니다. 그이는 하다못해 신우이를 독립시켜주겠다며 비싼 오피스텔의 보증금을 마련해 주었어요. 당신 마음대로 몇 천만 원을 막 쓰고 그러면 어떡해? 아니, 당신이 민이랑 하도 싸우니까 내보낸 거야. 그리고 걔도 혼자 살아봐야 인생이 쉽지 않은 걸 깨닫고 열심히 살 거 아니야. 독립을 하려면 우리가 해야지. 내가 시집살이만 하려고 당신하고 결혼한 줄 알아? 우린 언제 분가할 거야? 우리도 우리만의 인생 좀 살자. 애도 낳고 단란하게 좀 살아보자고.
나 승진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줘. 돈은 금방 모일 거야. 그리고 엄마 혼자 두면 적적하니까 조금만 더 같이 지내자. 남편의 말에 화딱지가 난 저는 아파트 옥상으로 올라가 소리를 있는 힘껏 질렀습니다. 타임머신을 타고 남편과 사랑에 빠지기 전으로 되돌려 달라며 하늘에 대고 악을 쓰면서 말이죠. 저는 마음을 비우고 집으로 돌아와 일자리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우유부단한 남편만 믿고 기다리느니 제가 직접 돈을 벌어서 분가하는 게 빠를 것 같더라고요. 남편은 계속 살림만 하고 살라고 했지만 평생 시댁에서 썩을 것 같아 거절해버리고 마트 캐셔 일을 시작했답니다. 월급이 많지 않고 일이 힘들다고 했는데 시댁에 갇혀서 우라통이 터지는 것보다 훨씬 나을 것 같았어요. 일을 시작해보니 역시나 사람은 일하고 사는 게 정신건강에 좋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이제 시작이긴 하지만 시작이 반이라는 말을 떠올리며 머지않아 남편과 분가해서 사는 삶을 꿈꿨어요. 제가 시댁에서 바보 멍청이처럼 왜 참고 사느냐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남편은 저에게 늘 변함없는 사랑을 준 사람이었어요. 시댁 식구들과 세상 모든 게 저를 힘들게 해도 그이만큼은 저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였어요. 혈혈단신인 저에게 유일한 가족이자 사랑이었답니다. 그래서 헤어지고 싶은 마음은 단 1%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를 꽉 깨물어 가며 일과 살림을 이어나갔고 조금씩 돈을 모아 나갔어요. 다행히 남편도 제가 고생하는 걸 느꼈는지 시누이에게 주는 용돈을 줄이고 시어머니께 드리는 생활비도 대폭 줄였답니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듯이 저에게도 빠르게 지나갔어요. 나무의 나이트처럼 늘어가는 주름살과 흰 머리카락이 부쩍 늘었죠. 어느새 결혼한 지 20년 차가 되어 제 나이 40이 되었답니다. 제 남편은 변함없이 착하고 저만을 사랑해 주었는데 우유부단한 것도 그대로였습니다. 저 몰래 시누이에게 얼마나 많이 뜯기고 살았던지 제 주름살과 흰머리의 3분의 2는 다 시누이가 만든 것이었죠. 시누이는 특별한 직업이 없이 뭘 하고 다니는지 1년 넘게 잠수를 타다가 나타난 적도 있고 사업을 하겠다고 나대면서 돈을 요구한 날도 덜어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남편에게 돈을 해주면 이혼을 각오하라고 경고해서 사업 자금을 대주는 일은 막을 수 있었네요. 이렇게 결혼 생활을 끌고 나간 저는 분가의 꿈을 잃지 않고 청약에 여러 번 도전 끝에 한 도시의 신축 아파트에 당첨이 되고 말았어요. 제 돈으로 계약을 걸고 중도금을 3차례 냈답니다. 나머지 잔금은 그동안 제 속을 썩인 남편이 내주기로 했고요. 그래서 저는 드디어 내 집 마련의 꿈을 현실 앞으로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30%를 부담하고 남편이 나머지를 부담해 신축 아파트에 들어가 살게 되는 게 확실해졌을 땐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어요. 기뻐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살았는데 그때는 절실하게 이해하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파트가 다 지어지면 남편과 둘이 분가한다는 사실에 감정이 벅차올라 매일 좋아서 눈물이 절로 나왔어요. 20년 만에 이룬 쾌거이니 여러분도 이해하시죠? 여하튼 행복에 겨운 매일을 보내고 있었고 곧 있을 이사만 기다리며 살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밖에서 실컷 놀고 들어오시기 때문에 저희가 분가를 하든지 말든지 상관하지 않으셨어요. 서운한 기색 없이 알아서 잘 살라는 말씀만 해주셨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누이였습니다. 독립해서 뭐하고 사는지 안부를 제대로 알지 못했는데 저희가 분가한다는 소식을 어떻게 알았는지 방해하러 시댁으로 오랜만에 찾아왔답니다. 저는 거의 1년 반 만에 시누이의 얼굴을 봤는데도 전혀 반갑지가 않았어요. 아가씨, 그동안 어떻게 사셨어요? 직장은 다니시고 있는 거예요? 직장이요? 뭐 그냥 먹고 사는 정도로 벌고 있어요. 그런데 언니, 분가하신다면서요? 그것도 신축 아파트로. 네, 맞아요. 결혼 20년 차가 됐는데 드디어 내 집 마련을 했네요. 누구 덕분에 오랫동안 시집살이를 했죠. 지금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세요? 그런데 언니, 말은 바로 하셔야죠. 저희 집에서 언니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었나요? 여기서 충분히 편하게 먹고 사셨잖아요. 우리 엄마가 식자지를 한 것도 아니고 시누이인 저도 밖에 나가서 사는데 힘들 게 있었나요?
아가씨는 제가 시집에 와서 편하게 먹고 살았다고 생각하고 계시군요. 그거 참 어이가 없네요. 제 남편 등골 빼먹은 게 누군지 잊어버리셨나? 아이고, 저한테 용돈 좀 줬던 걸 아직도 아까워하시는 거예요? 치사해서라도 다 갚아드려야겠네. 갚으신다면야 고맙게 받아야죠. 언제 주실래요? 저는 한마디도 치지 않고 신우이에게 불편한 기색을 여과 없이 보여주었습니다. 그러자 신우이가 저희를 찾아온 이유를 말하더군요. 언니 오빠, 나 결혼해요. 이 기쁜 소식을 전하려고 온 거예요. 결혼이요? 1년 넘게 어디서 뭐하고 있나 했더니 연애를 하고 계셨군요. 하긴 아가씨도 이제 30대 중반이니 갈 때가 되긴 했죠. 그런데 남자는 뭐 하는 분이에요? 저랑 같이 사업하는 남자예요. 사실 저 집을 나간 이후로 계속 사업을 하고 있었어요. 벌이가 일정치는 않았는데 요즘은 꽤 잘 나가요. 아가씨가 사업을 한다고요? 이야, 오래 살고 볼 일이네요. 지금 저 무시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냥 신기해서 그래요. 뭐 어쨌든 결혼하신다니까 축하드려요. 저는 신우이에게 오랜만에 밥을 차려주었고 남편과 셋이 나름 화기애애한 시간을 보냈답니다. 이윽고 밖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돌아온 시어머니가 신우이를 보자마자 격하게 반가워하며 껴안더군요. 신우이가 좀 밉상이긴 하지만 이제 결혼도 하고 제대로 살려고 하는 것 같아서 사람이 됐구나 하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은 1시간 만에 깨져버리고 말았어요. 시어머니와 실컷 수다를 떨다가 저와 남편을 불러 앉히더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더군요. 너희들 말이야. 청약받은 아파트 미니 결혼 선물로 주거라. 신혼집을 아직 구하지 못했다고 하니까 니들이 양보 좀 해. 새언니, 너무 놀라지 마세요. 공짜로 달라는 거 아니니까. 제값 줄 테니까 저희한테 넘기세요. 그리고 두 사람은 분가를 뭐하러 해요? 이 집에서 20년이나 살았으면 그냥 북바지로 사는 게 낫지 않나? 게다가 엄마가 혼자 살기 적적하다니까 계속 여기서 지내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당장 신우이의 주둥이를 꼬집어버리고 싶었지만 시어머니 때문에 참았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제가 청약 당첨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도전을 한 줄 아세요? 아가씨, 꿈도 꾸지 마세요. 얘가 왜 이렇게 치사하게 구니? 공짜로 달라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인색하게 굴어야겠느냐? 나 입 아프게 하지 마라. 잔말 말고 네 신우 결혼 선물이다 생각하고 아파트 내놔. 어머님, 저희가 20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세요? 그에 대한 보상을 이제야 받게 되었는데 그것마저 빼앗아 가시겠다고요? 하늘이 두 쪽 나도 아가씨한테 저희 집을 넘겨줄 일은 없을 겁니다. 참나, 누가 들으면 우리 집에 시집 와서 개고생하고 산 줄 알겠네. 야, 나 같은 시어머니가 어디 있느냐? 그럼 어머님, 반대로 저 같은 며느리가 어딨나요? 20년 동안 군소리 않고 이 집 식모가 되어 살았으면 꽤 고생한 며느리 아닌가요? 뭐야? 하! 진짜 대화가 안 된다. 어떻게 된 게 넌 갈수록 싹수가 노래지느냐? 아, 부모 없이 고아원에서 커서 그 모양인 게지? 어머님, 지금 선 넘으셨어요? 제가 고아원에서 커서 이 모양이면 아가씨는 부모님 밑에서 자랐는데 왜 저 모양이죠? 제 성격도 보통이 아니어서 똑같이 선을 넘어버렸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온다며 싸움을 끝내려고 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도 제 아파트는 무조건 신우이가 가져가야 한다는 억지를 부렸답니다. 신우이는 며칠 동안 시댁에서 지내며 제 아파트를 넘겨달라고 졸라대더라고요. 제가 절대 안 된다고 못을 박았더니 제 남편을 꼬셨답니다. 우유부단한 남편은 저에게 아파트를 넘겨주자는 말을 쉽게 하더군요. 여보, 우리 아파트 그냥 미니 주면 안 될까? 돈 준다고 하니까 우린 다른 아파트로 분가하면 되잖아. 그래, 넘겨줘. 그럼 나는 다른 남편이랑 분가해야겠다. 여보, 미안해. 못 들은 걸로 해줘. 그냥 우리가 가서 살자. 진작에 그럴 것이지. 한 번만 더 허튼 소리 하면 진짜 이혼할 줄 알아. 알았어, 당신이 하라는 대로 할게. 그이는 우유부단하긴 했지만 제가 이혼하겠다고 엄포를 놓으면 제 말을 듣더라고요. 그래서 20년의 세월을 같이 살아왔나 봅니다. 신우이는 아직도 제 아파트를 포기하지 못하고 계속 달라며 시댁에서 버티더라고요.
말싸움하기도 싫어서 신우이가 하는 말을 그냥 듣는 채도 하지 않았죠. 그런데 신우가 무슨 일을 하고 있었는지 씀씀이가 장난 아니게 컸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을 도배한 건 기본에다 비싼 벤츠를 끌고 다니더라고요. 무슨 사업으로 이렇게 돈을 많이 벌었느냐고 물었더니 아무에게나 알려주지 않는 비밀 사업이라고 했답니다. 그런데 얼마 뒤 신우이가 방에서 통화하는 걸 듣고는 정상적인 사업을 하고 있는 것 같지 않았어요. 운반책이 걸렸다고? 아, 젠장. 손해가 크겠는데? 아까워도 할 수 없지. 잡힌 꼬리는 잘라버리고 새로운 꼬리를 구해야지. 핸드폰 다 바꾸고 사무실 옮겨.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했지만 분명 수상한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관심을 끊으려는데 저의 궁금증은 자꾸 늘어갔고 짚고 넘어가야겠다는 판단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제가 일하는 마트 휴일에 외제차를 끌고 출근한 신우이를 뒤쫓기 시작했어요. 택시를 타고 따라갔더니 어느 조용한 골목에 작은 상가로 들어가더군요. 엘리베이터도 없는 낡은 건물이었는데 신우이가 들어간 사무실에는 간판도 없었습니다. 거기까지만 확인하고 다시 돌아 나왔는데 5분 만에 신우이가 건물에서 나왔습니다. 어딜 가나 해서 또 쫓아가 봤는데 결혼할 남자친구로 보이는 사람과 고급 식당에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전 발길을 돌려 신우이의 사무실로 다시 올라갔고 뭐 하는 곳인지 눈으로 보기 위해 노크를 했답니다. 이윽고 누구세요 하며 젊은 남자가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혹시 면접 보러 오신 건가요? 네? 네, 맞아요. 오늘 면접 보러 했어요. 직원의 뒤를 따라 사무실에 들어가 봤더니 많은 사람들이 헤드셋을 끼고 통화를 하고 있더라고요. 전화로 영업을 하는 일을 하나 싶어 제가 괜한 의심을 한 줄 알았죠. 그런데 면접을 보는 남자가 하는 말은 충격이었습니다. 저희가 무슨 일을 하시는지 아시죠? 네, 영업직 아닌가요? 그렇죠. 영업직이죠. 그런데 그저 그런 영업이 아니라 인생 한 방을 노리는 영업이죠. 혹시 마음이 여리거나 우유부단하신가요? 아니요, 정반대예요. 무슨 일이든 확고하게 잘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희가 원하는 분이 오셨네요. 그럼 보이스피싱은 해보신 적 있으세요? 직원의 말을 듣자 신우이가 무슨 일을 하는지 확실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사무실 간판이 없는 이유 또한 이해가 되었죠. 아니요. 그래도 시켜주시면 잘해보겠습니다. 내일부터 출근하면 될까요? 네, 편하실 때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같이 일할 수 있는 분이 계시면 데려오셔도 되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내일 뵙겠습니다. 저는 충격적인 진실을 알아내고 시댁으로 돌아갔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를 불러 신우이가 보이스피싱의 우두머리로 일하고 있는 걸 말해드렸죠. 그러자 남편은 놀랄 노짜라며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 시어머니는 매우 담담해 보였어요. 어머님, 왜 놀라지 않으세요? 혹시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게? 와, 알고 계셨네. 어머님, 아가씨가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데 묵인하고 계셨어요? 에휴, 모르겠다. 미니 이기집애가 오래전부터 보이스피싱을 해왔어. 그것뿐만이 아니라 감옥에도 2번이나 다녀왔다. 1, 2년씩 미니가 잠수 탄 거 알지? 사실은 감옥에 들어가서 그런 거야. 내가 그만하라고 몇 번을 말렸는데도 돈 욕심이 나서 포기하지 못하겠다고 또 팔을 들였다고. 헉! 감옥에 다녀왔다고요? 그것도 2번이나요? 그런데 정신 못 차리고 또 보이스피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결혼할 남자도 공범인가요? 에휴, 그런가 봐. 둘이 일하다가 만났다고 했으니까 보이스피싱을 같이 하고 있겠지. 이 모든 걸 알면서도 가만히 있는 시어머니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딸을 신고할 수 없다며 변명을 했지만 남의 눈에서 피눈물 나는 짓을 계속하게 둔다는 게 이해 불가였습니다. 아가씨가 구제불능이지만 어머님도 만만치 않으시네요. 그런 범죄자 커플이 결혼하게 두는 것도 어이가 없지만 저희 아파트를 내놓으라고 강요하신 것도 기가 막혀요. 저는 어머님과 달라서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경찰에 신고해서 아가씨 콩밥 먹일 겁니다. 제가 으르렁거렸더니 시어머니가 제 2손을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새아가. 신고하면 안 된다. 미니 이번에 들어가면 5년 넘게 감옥에서 살아야 해.
겨우 그거밖에 안 살아요? 남의 재산 갈취하고 피고름 나게 한 대가가 겨우 5년이요? 제가 엄벌을 내려달라고 탄원서라도 써야겠네요. 제발 가만히 있어. 한 식구를 제 손으로 감옥에 보내겠다는 게 말이 되니? 모른 척하고 있어봐. 내가 어떻게든 지금 하는 일을 못하게 할 테니까. 못하게 하시려는 거 맞아요? 제가 요 며칠에 봤더니 아가씨한테 용돈도 많이 받으시고 쇼핑도 실컷 하시는 것 같던데 그거 다 남의 등쳐먹은 돈으로 한 거잖아요. 지금 생각해보니 어머님도 공범이시네요? 뭐야? 나는 그냥 딸내미가 효도한다고 해서 받아준 것뿐이야. 그럼 제가 경찰에 신고해서 물어볼게요. 어머님이 처벌을 받아야 하는지 아닌지 말이에요. 제가 흥분을 하며 핸드폰을 손에 쥐자 시어머니가 바로 낚아챘습니다. 그리고 새아가 이러지 말자. 네 시누이 불쌍한 애야. 학창시절에 아빠를 잃은 데다가 하려고 했던 일들이 죄다 엉켜서 이룬 게 하나 없다고. 내가 어떻게든 사람 만들어 놓을 테니까 신고는 참아줘. 아빠를 잃었다고 다 엇나가지 않아요. 그렇게 따지면 고아원에서 자란 저는 무지막지한 범죄를 저질러야 이론이 맞는 거 아닌가요? 게다가 아가씨가 뭐 하나 제대로 도전한 적 있어요? 작심삼일로 때려치운 학원이 몇 개인 줄 아세요? 어쨌든 저는 신고할 겁니다. 핸드폰 주세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애원의 눈물을 흘리시며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제발 당신의 딸을 신고하지 말라며 두 손을 싹싹 빌었답니다. 새아가 제발 모른 척 해주거라. 딸을 3번이나 감옥에 보낼 수는 없어. 저는 핸드폰을 다시 빼앗으며 대답했습니다. 3번이고 4번이고 정신 차릴 때까지 보내야죠. 112 버튼을 누르려고 하자 시어머니는 포기를 했는지 고개를 떨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시누이가 집 안으로 들어오더군요.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는 표현이 딱 맞아떨어지는 순간이었죠. 무릎을 꿇고 있는 시어머니의 모습을 본 시누이가 저에게 따지듯 물었습니다. 새언니,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이제 하다하다 우리 엄마한테 벌을 세우는 거예요? 제가 벌을 세운 게 아니라 스스로 벌을 서시네요. 보이스피싱하는 아가씨를 신고하지 말라면서요. 그러자 시누이가 조금 놀라며 대답했습니다. 어떻게 알았어요? 다 아는 수가 있죠. 꼬리가 길면 밟히는 법인 거 모르셨어요? 그래서 엄마가 무릎 꿇고 빈 거예요? 나 신고하지 말라고? 진짜 짜증나네. 이봐요, 새언니. 우리 한 식구인 거 잊으셨어요? 한 식구라도 남의 눈에서 피눈물하게 하는 짓을 두고 볼 수는 없죠. 아가씨 보이스피싱에서 호의호식하고 사니까 좋으세요? 언니, 보이스피싱이 어떻다고 그러세요? 속아 넘어가는 멍청한 것들이 문제지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라고요. 정말 대단한 발상이네요. 속은 사람들이 문제라니? 아가씨, 남의 등쳐먹고 사는데 양심의 가책을 전혀 못 느끼세요? 소시오패스라도 되는 거예요? 이봐요, 새언니. 하고 싶은 욕 마음대로 다 하세요. 대신 신고는 하지 마요. 물론 공짜로 하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새언니네 아파트 잔금을 모두 내줄 테니까요. 어때요? 이러면 입을 다물어 주실 의향이 생기지 않아요? 지금 보이스피싱으로 번 돈을 저희 아파트 잔금을 치러주겠다? 글쎄, 그게 가능할지 모르겠네요. 아까 아가씨 들어왔을 때부터 112에 전화 연결이 되어 있었거든요. 저는 핸드폰 액정을 보여주며 씩 웃었습니다. 그러자 시누이는 씨발 새됐네. 야, 너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지금은 일단 튀어야 하니까 그냥 가는데 나중에 너 찾아가서 아작 내줄 거라고. 라고 말을 남기며 불이 나게 현관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현관문을 열었을 땐 이미 경찰관들이 지키고 서 있었어요. 제가 112 버튼을 누르고 일부러 보이스피싱이라는 단어를 남발해서 그런지 잘 알아듣고 시누이를 잡으러 왔답니다. 뭐야 아저씨들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김민우 씨, 경찰서까지 같이 가주시죠. 보이스피싱으로 들어간 전과가 있으시던데 방금 범죄를 인정하는 발언을 모두 녹취했습니다. 서까지 가셔서 조사를 받아주셔야겠습니다. 그건 허언이에요. 그냥 헛소리를 한 거라고요. 겨우 말 몇 마디에 선량한 사람을 잡아가겠다는 게 말이 돼요? 저리 비켜요. 경찰들을 밀치려고 하자 제가 말문을 열었습니다. 형사님들, 제가 김민희 전현이 운영하는 보이스피싱 은신처를 알고 있습니다. 당장 체포하셔도 돼요. 그러자 형사들이 신우이를 체포했고 저에게 은신처가 어딘지 함께 가자고 했답니다.
저는 2시간 전 찾아간 보이스피싱 은신처를 안내했고 형사들이 그곳을 급습해 범죄자 일당을 모두 체포했습니다. 그 중에는 신우이와 결혼할 남자도 있었답니다. 그렇게 저의 행동으로 보이스피싱 알선책인 신우이와 그 밑에 사기꾼들 모두를 구속시킬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남편에게 더는 시어머니와 단 하루도 살 수 없으니 이사할 아파트가 완공될 때까지 오피스텔에서 지내자고 했답니다. 이번 사건으로 신우이 시어머니와 인연을 끊어버리라고 했죠. 당신 식구들이랑 인연 끊어. 그런 범죄자들하고 식구로 사느니 모르는 사람으로 지내는 게 100번 나아. 아무리 그래도 인연을 끊으라니 그건 좀 그렇지 않아? 특히 엄마는 아무 죄가 없잖아. 우유부단한 남편은 이번에도 제 속을 긁어댔습니다. 어떻게 죄가 없어? 아가씨가 사기치고 있는 걸 뻔히 알면서 눈 감아주고 있었는데? 게다가 아가씨한테 사기친 돈도 받아 썼으니 다를 게 없다고. 이젠 설명하기도 싫어. 어머니랑 동생이랑 계속 왕래하고 살려면 여기서 이혼 도장 찍어. 알았으니까 이혼하자는 말 좀 그만해. 엄마랑 민이랑 완전히 절연할게. 됐지? 만약 약속을 어기면 그날이 당신과 내가 찢어지는 날이야. 명심해. 알았어. 다행히 남편은 제 말에 수긍했고 저와 이혼할 짓은 절대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답니다. 몇 주가 지나고 신우이와 보이스피싱 일당의 재판이 열려 참여하게 되었어요. 신우이는 보이스피싱 전과가 이범인데다 사기 주도자였기 때문에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재산을 몰수당해 피해자들에게 모두 돌려주게 되었답니다. 이미 많은 돈을 써버려서 모두 돌려주진 못했지만 피해 금액의 절반 이상씩 돌려받아 그나마 다행이었어요. 또 시어머니에 대한 조사도 있었는데 시모가 자기는 딸이 그런 범죄에 연루된지 몰랐다고 잡아떼며 범죄 은닉죄에서 빠져나갔습니다. 이렇게 인연이었다가 악연이 되어버린 신우이가 끝장이 나며 사건이 끝나게 되었죠. 저희 부부는 몇 달 동안 좁은 오피스텔에서 지내다가 아파트가 완공하고 이사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집이 얼마나 좋던지 가만히 보고만 있어도 웃음이 절로 나왔어요. 결혼 20년 만에 이룬 것이니 얼마나 좋았겠어요. 남편과 저는 새로운 둥지에 새 가구를 들였고 신혼을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이는 시댁 식구들에게서 벗어나더니 우유부단하고 흐리멍텅한 모습이 조금씩 지워졌어요. 자기 의견을 말할 줄도 알고 고집을 부리기도 했죠. 사람은 환경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더라고요. 여하튼 신혼의 재미에 푹 빠져 살던 저희 부부는 20년 만에 아이를 갖게 되었습니다. 시집살이 할 때 여유가 없어 쭉 미루고 미뤄왔던 일인데 시댁을 벗어나니 바로 임신이 됐네요. 이듬해 어여쁜 딸아이를 출산했는데 고아로 자라온 저에게 유일한 피부치가 생기자 세상 보는 눈과 마음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동안 너무 이기적으로 살아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나만 힘들게 살아왔다는 어리석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 사는 게 어떻겠냐고 물었더니 그이도 아주 좋은 의견이라며 봉사활동할 곳을 찾아보자고 하더군요. 그래서 봉사단체에 들어가 주말마다 보육원, 양로원, 그리고 독거노인이 사는 집을 찾아가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답니다. 이렇게 인생을 의미 있게 그리고 행복하게 지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시어머니가 저희 집을 찾아오셨습니다. 남편은 끝까지 문을 열어주지 않았는데 제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한번 드러나 보고 돌려보내자고 문을 열어주었답니다. 시어머니는 사시나무처럼 떨었고 10년은 더 늙어 보이도록 초췌해졌어요. 새아가, 민서가, 나 어떻게 하면 좋으냐? 어머님, 무슨 일로 오셨죠? 저희가 어머님을 만나고 싶지 않다고 분명하게 일러뒀을 텐데요. 나도 안다. 그런데 상황이 너무 시급해서 찾아왔다. 내가 도움을 청할 때가 너희들 말고 또 누가 있겠니? 무슨 일인데 그러세요? 심호흡하시고 천천히 말씀해 보세요. 시어머니는 연신 심호흡을 하시더니 바닥에 주저앉으셨고 며칠 전 있었던 일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얘들아, 아무래도 내가 보이스피싱을 당한 것 같다.
내 통장이 해킹당했다고 출금 정지를 잠시 시키겠다고 해서 비밀번호를 알려줬는데 어제 은행에 가봤더니 통장의 돈은 통 비었더라. 해킹당한 건 사기였다고 하고 얘들아 나 어쩌면 좋니? 내 집을 담보로 대출받은 돈을 모두 날렸다고. 보이스피싱을 당했다고요? 그런데 어머님 대출은 왜 받으셨어요? 내 딸 면회를 갔는데 돈을 벌 기회를 준다고 해서 시키는 대로 한 거야. 내 돈을 네 시누이의 부하 직원이 받아서 사업자금으로 쓰기로 했어. 그러니까 아가씨의 보이스피싱 부하 직원에게 투자를 할 명목으로 대출을 받았다고요? 그런데 그 돈을 보이스피싱으로 날렸고? 말이 그렇게 되나? 어쨌든 내 피 같은 돈 어찌냐? 내가 이 나이에 무슨 일을 해서 그 많은 돈을 갚겠어? 얘들아, 나 좀 도와다오. 아니면 내가 너희 집에서 살게 해주든가. 저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실수를 했고 남편도 고개를 가로저으며 혀를 찼답니다. 어머님이 보이스피싱을 당해서 다행이네요. 그러지 않았으면 그 사업자금으로 피해자들을 또 양산했을 거 아니에요. 모든 건 뿌린 대로 거두는 법이에요. 어리석은 짓을 하셨으니 벌도 달게 받으세요. 나가서 폐지를 줍든 식당에서 일을 해서 빚을 갚든지 알아서 하세요. 이도저도 하기 싫으시면 쉼터에 가서 지내시던가요. 우린 어머님을 절대 도와주지도 받아주지도 않을 겁니다. 아시겠어요? 시어머니는 제가 받아주지 않자 남편에게 애절한 눈빛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더 이상 우유부단하고 줏대없는 남자가 아니었어요. 시댁 식구들 때문에 망가진 삶을 계속 살면 안 된다는 걸 뼈저리게 알고 있어 확실하게 거절했답니다. 엄마, 안 되겠어요. 민이나 엄마나 나쁜 짓 하려다가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우리를 똑같은 생지옥에 밀어넣지 마세요. 이제 엄마 인생과 우리 인생은 별개입니다. 더는 공조라는 한 식구가 아니라고요. 민석이 너까지 이러기야? 이 애미가 길바닥에 나 앉아 객사라도 하면 좋겠어? 어머님, 그런 말로 꽤 생각하지 마세요. 무슨 말을 해도 도와주지 않을 거니까 나가서 알아서 사세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두 손을 싹싹 빌며 자신을 받아달라고 빌었지만 한치의 흔들림 없이 시어머니를 내쫓았습니다. 이후 시모는 대출금을 갚지 못해 경매로 집을 넘기게 되었고 예상한 대로 노인 쉼터에 들어가 지내게 되었어요. 저는 제가 한 행동에 후회하지 않아요. 전화 한 통으로 사람 인생을 처참히 짓밟으려 했던 두 모녀에게 참교육을 시켜줬다고 생각하며 지내고 있답니다. 이것으로 제 사연의 막을 내려야겠네요. 시모녀는 시궁창에서 잘 썩고 있고 남편과 저 그리고 딸아이 세 식구는 아주 평범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재밌게 들어주셨길 바라며 물러갈게요. 오늘의 사연은 단순한 시집살이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알선책인 신우의 반전까지 무시무시하네요. 사연자님이 많은 사람을 구하셨으니 모두 박수를 보내주시면 좋겠네요. 그럼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응원의 댓글도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모두 안녕히 계세요.